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의 한 30년 차 된 아파트고요. 그 30년 차 되면 이제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20년 조금 빠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공법이 조금씩 인테리어 공법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좀 살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드라마틱하게 제가 뭐 4천만 원, 막 7천만 원 막 이러잖아요. 네, 사실은 연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걸러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머, 미대 오빠가 마법을 부려가지고 우리 집도 저렇게 되겠지. 근데 연식이 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제 30년 된 아파트도 지금 거기가 45평인가 48평인데 지금 샤시까지 해가지고 7,600만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꽤 괜찮죠. 45평, 48평인가 그런데 샤시까지 해가지고 그 금액이라면. 그런데 거기는 단내림이 없었어요. 에어컨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보실 때 본인 스스로가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하나 잘 나오면 그걸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맨날 따라오고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연식이 좀 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관 걷어냅니다. 독특하게 여기는 가벽이라서 요런 데에다가 일관 스위치를 고객님께서 원하셨거든요. 요런 건 좋죠. 왜냐면은 옹벽이었으면 까대기 해야 되고, 그런데 요런 거는 바로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요새 트렌드는 여기에다가 거울 넣지 않고 이쪽에다 거울 넣는 건데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정형 모양의 거울을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저는 이제 보통 여기다가 MD 하나 붙이고 필름 한 다음에 쭉 거울, 요게 좀 예쁘다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게 2,400, 뭐 2,200짜리 아파트도 있고 천장고가요. 낮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냥 쭉쭉 위로 아래로 당기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취향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또 기가 막힌 이슈가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덕션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분위기가. 그리고 라인 조명, 마그네틱 조명 넘어온 지가 분위기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뭐 바닥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붙이는 것까지는 뭐 디아망 넘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지금 뭐 무리 없이 하죠. 기타 등등 뭐 원피 정도만 치면. 그런데 설비는 좀 다릅니다. 이게 30년 전에는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단내림도 해야 되고, 보통 단내림을 하면 심플하게 그냥 창문 쪽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기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에어컨 설치 단내림 해야 되는데 내가 25년 30년 된 아파트다 그랬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다른 건 오늘 뭐 많이 설명은 안 할 텐데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뭐 알아서 2배속해서 보십시오. 입구가 지금 제 기준으로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보시죠. 여기에서 에어컨을 넣으면 보통 여기에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배관이 쭉 타고 오는데, 자, 그럼 맞은편 방은 아니 그럼 뭐 심플하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천장이 한 6cm 나오나? 그러니까 배관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금 배관이 노출돼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좀 돌려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거 구멍 보이시죠? 제가 요걸 설정한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 샤시 팀도 오셨고 우리 에어컨 팀도 오셨는데, 이제 제가 어레인지 컨펌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자고 했느냐, 자,
여기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자.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다 설치하고 싶으나 그러면은 팀장님 오셨네. 팀장님 저 촬영하고 금방 연락 드릴게요. 금방 연락 드릴게요. 촬영하고 연락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배관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높이가 안 나오니까 단내림을 해야 되는데 그거만큼 또 꼴보기 싫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단내림, 그러니까 배관을 위한 약간의 단내림. 그래서 아예 여기 그냥 다 단내리자. 그래서 간접점을 딱 쏴주고, 예. 여기를 쭉 가자. 그런데 여기서도 배관이 지금 단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제가 중문을 여기다 달을 건데 중문의 인방을 만들자. 이게 인방이잖아요. 얘가. 요거. 그래서 얘를 조금 만들자. 그러면 그 인방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예. 그러면은 배관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배관이 지나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이진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에서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 창문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잡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조명할 때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길게 빠질 때는 조명을 이런 식으로 길게. 그래서 요거의 장점이랄까? 뭐 그거는 뭐 배관이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옆에서 연결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굳이 장점으로 보자면은 좀 더 긴 느낌이 좀 방이 좀 긴 느낌이 깊어진 느낌 좀 들을 수 있겠죠. 뭐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에어컨 이제 저쪽에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다 설치하면은 그냥 나이스한데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배관이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될 판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배관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천장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단내림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다가 에어컨을 넣어버리면은 여기에다가 배관 지나가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장을 전체 내려야 되는데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에어컨은 이렇게. 그래서 에어컨 설치가 되면서 배관을 여기다 뚫고, 요 라인을 기준으로 최대한 여기다 뚫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에, 이쪽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해서 안방에 있으면 안방 이렇게. 작은 방, 안방.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이제 세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가 되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포인트로, 여기는 포인트로 단을 살짝 이렇게 내릴 겁니다. 요런 거는 보통 하기도 해요. 포인트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확장을 이제 할 건데, 뭐, 여기는 나중에 한번 그냥 제가, 쓱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레이아웃이 조금 독특해요, 여기가. 이 기둥, 털어버리고 싶은 기둥.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뷰예요. 요거는 이렇게 놓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쪽 여기가 이렇게 지금 오뚜기 구조라고 이제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가려진 이렇게 구조잖아요. 오뚜기 머리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하부장 하나 놓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도어는 이제 저쪽으로 빼야죠. 놓고 제가 그림 좀 그려드렸어요. 냉장고를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는 선택지도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사실 그 레이아웃 구성에 있어서 주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짜신 레이아웃 한번 여기다 그려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둥을 살리면서 이렇게 여닫이식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려드리고 아니면 문을 아예 이쪽으로 열어서
좀 넓게 홈바를 하고 밑에는 이게 가릴 수 있는 문 열면 여기에 밥솥장. 그러면 이제 밥솥장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지금 식탁이 들어갔거든요. 식탁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저 홈바 밑에서 바로 밥솥 이용해가지고 밥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쪽 벽면에다가 뭐 이렇게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제가 고객님께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는다거나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잡아가지고 꼭 필요한 건 또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철거가 들어가고요. 이게 현장 진단입니다. 제가 아마 지금 현장 진단을 여긴 조금 뭐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네. 한 3시 조금 넘어서 지금 6시 한 30분이니까요.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하는데 보통 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즈를 풀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적의 공법을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거가 있고 저거가 있고 있는데 요런 건 또 한번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언제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당연하죠.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 그런데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내일까지만 알려주시고요. 요건 다음 주까지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가 지금 또 우리 도배하는 마법사 원래는 저희 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고객님께서 도배하는 마법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도배하는 마법사 팀을 이제 섭외를 하면서 저희 팀을 이제 취소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 데미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고객님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취소해가지고 다시 일정을 이렇게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객님 취소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일정이 바뀌거나 변경이 되거나 할 때 고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날 말고 다른 날 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을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 만나지만 제가 업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나한테 일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 그것 때문에 좀 말이 통하고 이제 이게 조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서 반셀프를 스스로 하신다거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 내가 집중해서 하다가 멘탈 터지고 10년 늙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제가 뒤에서 조정해 드리니까 그런 건 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하면서요.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또 재밌게 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도배하는 마법사가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퀄리티가 좀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